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백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평소 제가 업무하면서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짧게 좀 의견을 드리는 자리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협회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주최 측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과 조합 투자 이 주제 두 개의 이제 아젠다 중에서 조합 투자에 관련돼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3분 정도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짧게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요 혁신 서비스 샌드박스 업무를 쭉 7년 중반 정도 담당을 해 왔는데요. 22년도가 이제 가장 조합 투자에 대한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때 한 달 상담에 한 70% 정도가 다 조합 투자 상담이었을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오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조합 투자 STO를 혁신 서비스 신청하셨던 기업들이 한 100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정은 뭐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짧게 한 3분 정도 현재 이 제도화가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로 좀 분류를 했고요. 개념 정의, 그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소식도로 말씀드리고, 현재 테스트, 혁신 서비스를 지정받은 업체 테스트하는 현황, 그다음에 법 개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도 정의를 첫 페이지에 넣은 이유가 말씀을 이렇게 업체들하고 해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뭐 토론회라든지 여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의 모든 이슈는 지금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산업이 좀 변화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이 현재 자본시장과 이제 결합되면서 또 거슬 수 없는 이제 대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화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이 제도권 내에서 포괄적으로 좀 기울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이제 국회라든지 또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크게 세 개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저는 토큰 증권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2년도에 나왔던 금융 보도자료에 보면 증권이 있고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디지털 자산이죠. 근데 이 교집합이 바로 토큰 증권입니다. 디지털 자산이면서도 증권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규정을 했고요. 이 당시 때 아주 너무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자본시장과 과장님께서. 자, 지금 현재 정형적인 증권 4가지는 음식이고, 또 추가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있다. 이건 음식이다. 이 음식을 어떻게 담느냐를 봤을 때 과거에는 종이로 된 증권이었고, 현재 지금 예탁결제에서 하고 계시는 증권사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 전달증권 방식으로 현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토큰 증권 시대, 블록체인의 디지털 분산업장을 이용한 토큰 증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포섭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이 그릇입니다. 근데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릇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음식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도 명확하게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 거래 관련된 규율을 다 준수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크게 보면은 투자개혁증권과 수익증권과 투자개혁증권을 나눌 수 있고요. 수익증권은 뭐 현재도 신탁사가 발행 가능하죠. 다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에서 발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샌드박스 혁신 서비스로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6개 회사, 카사 코리아부터 갤럭시나 머니터리까지 6개사가 발행과 유통을 샌드박스로 이제 지정돼서 테스트를 쭉 해오셨고요. 밑에 유통도 현재 자본시장법상에서는 한국거래소와 뭐 대체거래소, 또 협회가 만든 OTC 시장에서만 금투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유통업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래서 특례로서 한시적으로만 해봐라 라고 했던 것이죠. 6개사가 발행과 유통, 비금융신탁 수익증권회사의 발행과 유통을 테스트를 샌드박스로 하고 있었고, 투자계약증권회사의 발행은 현재까지는 이벤트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이런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것들을
저런 식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이제 플레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감독을 해서 양식을 빠르게 만드셔가지고 수리해주는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가 아주 고난이도의 미션이죠.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가 로펌을 써서 많이 트라이를 해보셨지만 현재는 딱 5개만 수리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 이제 RTPO라고 예스24 계열 회사가 미술품을 또 이제 수리가 됐더라고요. 자, 유통 쪽은 역시 샌드박스로 풀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ST거래라는 회사만 이제 지정이 됐고, 이와 별개로 한국거래소는 이제 이 비금융스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테스트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내 거래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내 거래소입니다. 장내 거래소로만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6개와 2개사를 이제 종합해 보면 실제 출시는 카사부터 뮤직하우만 출시를 했고요. 에이판더 파트너스부터 한국 ST거래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이 3개사, 뮤직하우가 음원이고요. 에이판더 파트너스가 SOC 대출 채권이고, 한국거래소는 이제 뭐 유통 쪽, 갤럭시 아메이트는 항공기 엔진, 한국거래소는 이제 100년 가약이라는 그 가게에 대한 매출 채권을 이제 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한국거래소는 장내 시장에 대한 시장 개설을 받은 거고, 한국 ST거래는 이제 테스트 혁신물 서비스로 장외 거래, 범용적인 장외가 아닙니다. 100년 가게의 매출 채권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죠. 현재 법 개정 추진령을 말씀드리면 22년도 4월부터 최근 9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조합 투자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업체는 이제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금융스탁 수익증권으로 바꿔라. 그러면 제재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했었고요. 저 보도 자료 중에서도 23년도 2월 3일날 나온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한 방에 정리한 이제 보도 자료였고요.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최근은 이제 이 법제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선 앞서 혁신수업소 지정받은 사업자들의 4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법제화는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시행령단에서 조금 좀 제도 정비를 해줘서 어떤 그 유통 또 발행에 대한 인가 단위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이제 윤 사장님께서 오셨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셨던 법이 이제 폐기가 됐고, 21대 국회에서는 4분의 의원님들께서 현재 발의를 하셨고, 또 전자증권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2개가 이제 법안이 한 7개쯤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받았던 6개 플러스 2개 회사들의 테스트 기간이 4년이 종료되다 보니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 우려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단에서 우선 인가 단위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줬고요. 발행은 6월 16일 날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 쪽은 25일부터 접수를 받을 거예요. 9월 16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5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과 유통은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돼야 돼요. 크게 세 덩어리에서 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행만 보면 2가지입니다. 흰 글자.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해서 블록체인 분자운장 방식을 기존에 전자증권법에서도 포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부로써요. 그다음에 2번째 빨간색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간을 신설해줘서 이제 민간 사이드 업체가 발행을 해도 그것이 예탁결제와 연동이 돼서 계좌관리 기간으로서 해줘야 되는데, 저 인가 단위가 제가 지금 보면 1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 이제 사업자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지정받은 거는 한국거래소는 장내고요.
법상에서 만들려주려고 하는 건 장외입니다. 그걸 자꾸 혼돈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자, 향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는 발행 인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10개에서 미만으로 신청이 될 것 같고요. 몇 개가 이제 지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가를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인가되면 그 사업자는 배타 지원권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1년 뭐 몇 개를 배타 지원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권이 지나야지만 다른 인가 받은 사업자들도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즉 유통 이제 베너핏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거래 수수료 가져가셔야 되니까 저 유통은 딱 2개만 해주겠다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저 2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지금 시장에 많은 증권사들과 또 여러 이제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합쳐보면 제가 볼 때는 7개 미만 정도가 신청이 할 것 같고 다만 기존의 혁신 서비스 경험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다 더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감독원이.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요 논의를 하고 계실 거고 한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국감이 13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논의도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